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이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강으로서 화학국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강으로서 신시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시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익숙을 할 겁니다. 우리 그 고대 문헌에서 위지 신시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특히 삼국 유사에서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왕운기는 역시 그 신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운기는 황국 신시 그게 다 빠져 있죠. 그 조선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국 유사하고 제왕운기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근본적으로 그 삼국 유사의 고기나 제왕운기의 당군 봉기는 결국은 같은 사서다. 같은 사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삼국사 당군 봉기에서 한쪽은 이제 삼국 유사로 이제 채록이 됐고 같은 글을 보고 한쪽은 제왕운기 봉기로 채록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내용은 이제 각자 사관에 따라서 다르게 됐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유가들은 화한국과 신시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한인, 환웅, 천황 그리고 고조선, 당군왕금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제 신시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에 남아 있고 과거에는 신시를 우리 고대 국가의 최초 국가로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오늘은 신시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시의 건국 연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신시의 건국 연대는 대개 이제 환당 고기의 연대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대개 이제 후 환웅시 그래서 이제 지천부인 주오사 여기 이제 오사 조직이 나오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도 신시, 국칭 배달. 그래서 이제 치우천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척 청국 나오고 전 18세 역 1565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시의 이 영년은 1565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 한 번 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1565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에는 이제 입도신시, 국칭 배달해서 나라 이름은 배달이고 도시는 신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삼국 유사에 따라서 보통 신시를 국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달 가는 것이 이제 밝다, 당국, 밝은 나라, 황국 그 이름을 계속해서 선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시는 지금부터 5,906년 전에 건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6,000년 전에 건국이 되어 있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1565년은 지금부터 약 6,00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도시국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국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역사학자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청동기 문명이 나와야 국가다. 그래 보지만은 도시사가들은 그렇게 안 보죠. 도시국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약 6,000년이다. 그래서 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라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시장이 발생했고 또 이제 도시가 나타나는데 그 도시가 신의 도시가 나타났다는 거죠. 신의 도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종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종교.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아주 발달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한국 시대에도 종교는 있었겠죠. 있었지만은 그 이제 기능 분화가 조금 그래도 약하겠죠. 그럼 이때 이제 급격하게 이런 종교가 나타나서 사제 집단이 사제 조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도시가 나타났다. 그럼 신의 도시라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뒤에서 막 계속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류 역사상 신시는 도시국가, 시티 스테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 인정하는 겁니다. 도시국가는. 그렇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가 언제 나타났느냐?
대개 이제 약 한 5천 년 전에 나타났다고 대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6천 년 전에 신시하고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대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5천 년 전의 도시국가는 비교적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시라는 도시국가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인류 역사상 보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신시 하나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배달국 내의 수많은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 수도국가, 맹주국가로서의 도시국가가 신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인류 문화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국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는 기원전 3,300년께에 이미 문화와 시장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300년 전이 결국은 지금 치면은 약 한 5, 6천 년 전이죠. 수메르가 5, 6천 년 전에 도시국가로서 나타난 것하고 신시가 기록상 약 6천 년 전에 건국됐다는 것하고 뭐 크게 그것이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시를 인류 문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서 도시국가로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시국가는 이제 그만큼 이제 사회의 그 발전이 심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나고 또 이제 그 조직 단계가 수직적으로 분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조직혁명으로 보았습니다. 조직혁명으로 보았지만은 도시 사가들은 역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하면은 역시 이제 도시혁명으로 본다는 거죠. 도시혁명.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은 약 한 5천 년 전에 도시혁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육과 분쟁 조정 또 그런 이제 잉여 가치를 많이 낳기 위해서 신에게 감사하는 이런 이제 종교가 더 이제 급격하게 발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업이 생겨나고 또 이제 생업에 매달리지 않는 이런 잉여 가치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군장, 사제, 군인, 학자 등 뭐 유한 계급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는데 뭐 꼭 유한 계급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리자 또는 경영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직접 이제 그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그 관리에 종사하는 관리인들이 이제 급격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도시혁명과 비슷하게 보조해서 조직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화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생지가 농경지가 취락이 이제 크게 도시로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 그것이 이제 인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시기죠. 그래서 이런 도시국가로서의 신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명사적인 그런 토양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시의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보면은 신시는 이제 신의 도시다. 그럼 신의 도시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럼 신이 사는 도시다. 뭐 그런 뜻이냐 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교의 도시다. 다시 말하면은 천신교를 믿는 천신교도들이 사는 도시라는 거죠. 천신교도들이 그럼 신시만 살았느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집중적으로 사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신시가 종교도시라는 거죠. 종교도시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말하자면은 고대에서는 뭡니까? 소도죠. 소도. 그러니까 신시의 국가에서 가장 큰 소도가 있었고 그 소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시가 이제 종교적, 정치적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지고 맹주 국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아마 가장 큰 신전이 신시에 있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보면은 신교도의 도시는 결국 이제 사제 계급,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겠죠. 황국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이때 이제 사제 계급, 성직자들이 아주 이제 조직을 이루어서 급격히 이제 발전하게 됐고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물적 토양이 뭐냐? 결국 이제 그 농업의 잉여 가치겠죠. 잉여 가치가 이제 많이 발생함으로써 이런 이제
관리자, 아까는 뭐 유한계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꼭 유한계급이라기보다는 이제 노동보다는 머리를 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통 정리를 하고 또 이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급, 기능, 조직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는 신정합일 국가다. 종교와 정치가 합일된 국가다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강림한 천신, 천재 또는 천재의 아들, 천재자가 이 땅에 강림해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죠. 그게 앞에서 봤는 이제 견항 이지, 제세 이화죠. 그러니까 이 천신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신, 천재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천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는 국가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신시라는 의미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천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역사 기록 또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천신교의 교리겠죠. 그래서 신사기에 보면은 이신화인 사상이 있습니다. 이신화인, 신으로서 화인 사람이 됐다겠죠. 하늘에 계신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신화인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아주 고유한 종교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신화인 사상. 물론 이제 다른 종교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느님 독생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딱 교리로서 정립이 딱 됐다 이죠. 그 이신화인입니다. 규원사화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규원사화에서는 신인 강세, 신의 사람이 이 인간 세상에 강림하셨다.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다. 이게 천신교의 중요한 교리다 말입니다. 왜 인간으로 나타나느냐? 여기 이제 천신교의 교리인데 신이 직접 인간 세상에 이제 작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도 인간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것을 이제 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이 인간 세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고 싶으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화현, 그게 화현이죠. 화현 사상. 그게 이제 불교에서도 물론 나타나죠. 천신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강림한 천재가 다스리는 신국이다. 신국, 신국 또는 신주 또는 신향으로서 이제 신시, 신국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자가 강림해서 다스리는 후대의 고조선. 그럼 고조선 당군은 강림하셨나요? 조선시대 가면 이제 강림하신 걸로 됩니다. 당군이 이제 천재자로서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당군이. 당군왕께서도 이제 이 땅에 천신으로서 강림하셨다. 그게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이제 그래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환인천왕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조선하고 그다음에 부여는 뭐 해모수께서 직접 이제 오령거를 타고 내려오셨죠. 고구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모수의 그 이제 아들이신 고준몽 동명성직께서는 알에서 태어났다. 그 알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태양을 뜻한다. 그러니까 중국 기록에 보면 고준몽 동명성직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을 지자, 해와 달의 아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자, 해의 아들이다. 그 알에서 태어났다. 그 알이 태양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라는 뭐 분명하죠. 박익거스 거스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역시 알에서 나오셨다. 근데 그 알이 이제 태양을 뜻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알, 태양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 박익거스 거스간은 이제 그 화랑세기 보면은 신라 시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일광지신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동명성직께서는 일을 지자고 신라 시조는 일광지신으로 됐습니다. 일광. 그 일광이 이제 그 해의 빛인데 그게 박익거스의 일광 또 그 알, 그게 다 태양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제자 또 더 나아가서 천신이 이 땅에 강림하셔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그 천신교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이제 신시를 계승한 나라다이죠. 그러니까 그 천신교를 계승한 나라다. 그러니까 고대 천신교, 고대 신교죠. 신교가 신라 시대 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가 있고 이제 고려로 가면서 조금 이제 불교 국가로 바뀐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는 천신교의 나라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신라는 그 화랑세기 보면은 신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국. 요새 그 TV 드라마에 보면은 신국 이야기 나오죠. 신국이었는데 거기 화랑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신의 나라를 신국으로 화랑세기에 기록을 했다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신라인들이 갖고 있는 천신교의 전통 그걸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럼 신국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이 천신교라는 것은 고대 천신교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난다 이죠. 다 나타나는데 기록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타납니다. 특히 그 이신화인, 신인 강세. 그 말은 우리나라 기록에서 제일 잘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에도 뭐 하늘에서 오셨다는 분은 많은데 이제 딱 신인 강세란 말은 안 나타난다 이죠. 그래서 거기 조금 이제 교리상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우리나라는 교원사화나 신사기에서 딱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랑세기도 그러면은 과연 어느 정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도 뭐 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그 화랑세기도 그 역사적 가치는 높습니다. 높지만은 이제 또 후대 자꾸 필사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게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분야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역사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까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환난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고기도 그 내용 자체는 가치가 역사적으로 무척 높은데 다만 후대에 이제 필사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게 내용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록 필사하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겠죠. 아까 지난 강의에도 봤지 않습니까? 지난 강의에서 그 똑같은 상공 유사를 가지고 기록하면서 어떤 분은 환국으로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어떤 분은 환인으로 기록을 한다겠죠. 기록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기록이 조금 바뀐다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랑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상당히 이제 그 역사적 가치는 있는데 다만 그것을 후대에 와서 조금씩 이제 그게 기록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천제입니다. 천제 또는 천제자, 하늘에서 천신이 또는 천신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서 등극을 해서 이제 천제가 되고 천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린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정합일 조직 사상인데 그러면은 이 천제 조직이 왜 중요하냐?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환인 천제가 계시는 중요한데 이제 신시에서 이제 더 강조를 제가 했는데 이 천제 조직이 중요한 이유는 천신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해서 인간 세상을 이제 신국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관명이라든지 조직 구조를 신의 조직 구조처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럼 하늘에 별자리가 있죠. 하늘의 별자리가 이제 그 별자리에서 사람이 이제 강림을 했단 말입니다. 태양도 강림하고 뭐 북두칠성도 강림하고 강림했으니까 하늘의 별도 뭡니까? 천신교의 교리에 따라서 이제 그 이름을 붙이고 그 구조를 만든다 이거죠. 그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천신교 교리에 따라서 이제 구조를 만든다 이거죠. 그게 대개 이제 삼신오제 사상입니다. 삼신오제 구조로 하늘의 별자리라든지 인간 구조라든지 땅의 구조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제 조직, 신시 이것이 이제 천신교가 어떻게 이 땅에 구현되느냐 그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직 사상사적인 측면이고 여기서는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 삼백 조직입니다.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 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유사 기록이 돼 있죠.
시위, 환웅, 천황약, 장, 풍백, 우사, 운사 이 주국, 주명, 주병, 주형, 주선화, 범주, 인간 360여사 그래서 제서이화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풍백, 우사, 운사를 대개 이제 그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 그렇게 이제 봤죠. 대개는. 근데 이제 풍백이라고 해서 반드시 바람의 신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겠죠. 이름을 풍백으로 붙인 것이지 실제는 인간 조직의 인간의 그 국가 조직의 장을 하고 있다겠죠. 대개 이제 요 풍백, 우사, 운사의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조직은 대개 이제 뒤에 조직보다는 격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치면은 이제 삼정성에 해당된다는 거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계속해서 보였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국,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이제 술부로 했었겠죠. 그러니까 곡식을 주관하고 명을 주관하고 인간의 명이라 할까요? 혹은 이제 명령, 그 출납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주병, 병을 주관하고 형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고 인간 364를 주관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술부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직 구조가 안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해봤을 때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은 명사라는 거죠. 명사란 말입니다. 조직의 이름이라는 거죠. 혹은 관명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시조직사에서 제일 중요한 해석상의 과제입니다. 주곡 자체가 명사란 말입니다. 명사, 주명 자체가 명사다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주자가 붙은 관명이라든지 그 관직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뭐 주석 또는 뭐 주심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임. 또 조금 과학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별주부. 별주부가 뭡니까? 주부. 주부가 그 관명이잖아요. 관명입니다. 주부. 별주부. 그러니까 거북 주부다 이거죠. 별주부. 그 주부. 주부 자체가 명사로서 관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사. 주사는 요새도 쓰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있었던 그 관명이라고 합니다. 요새도 주사, 행정 주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 주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는 그 주곡 주명이 오사라는 거죠. 오사. 5가지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풍백, 우사, 운사는 삼분할을 나타내는 그 삼백 조직이고 뒤에 주곡 주명은 오사 조직이다. 그래서 삼백오사 조직이다. 삼백오사 조직.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삼신오제 사상과 관계가 있는 거죠. 삼신오제 사상이라는 우주론, 그 우주론은 천신교의 우주론이죠. 그 천신교의 우주론을 이 땅의 인간 조직이 뭡니까? 인간 조직이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해서 그 삼정성 이름을 조선시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붙였고 신시시대는 뭡니까? 풍백, 우사, 운사로 붙였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약간 보면 신의 이름 같이 붙였다. 왜냐하면 천신교의 이제 표현이다 말이죠. 천신교의 표현이다 말이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그 하늘의 별자리에도 천신교의 교리를 적용한다 이죠. 그럼 풍백은 뭐냐? 풍백은 하늘의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의 이름 중에 풍백이 있죠. 풍백이 있고, 그다음에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별의 이름이 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백, 우사, 운사를 조직관리 삼분할을 나타내는 직관명 내지 조직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신사상에 나왔고, 그다음에 삼백조직은 관리 조직이 3으로 분화된 최초의 조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이제 우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제 흥미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풍백, 우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문헌에서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삼국사기에도 나타납니다. 삼국사기에도 풍백과 우사에게 제사를 지냈다. 나옵니다. 신라시대에 나오고, 중국에서는 이제 좀 더 자주 나타나는데 중국의 시조 황제가 운사의 직관에 있었다
하는 것이 중국 기록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 사기에 보면은 황제의 관명이 모두 운명으로 지었다. 운의 명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운사가 되었다. 그래서 황제의 관명이 운사란 말이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춘추 좌시전이죠. 좌시전에 보면은 황제시 이운기 운으로서 관명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고위 운사가 되었고 이 운명이다. 운으로서 모든 관직의 명을 지었다. 그래서 운사다 말이죠. 산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해경에는 조금 다른데 치우 천왕이 청풍백우사 종대풍우 그래서 풍백과 우사를 물론 이제 풍신 우신으로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치우 천왕과 풍백우사가 같이 나타난다 이죠. 황제는 운사로 나타난다 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비자에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중국화된 기록이 나타납니다. 석자 황제가 귀신을 이제 신의 신명을 보는데 신을 태산에 모았는데 가상거 코끼리 수레를 탔다 이죠. 타고 육교령과 필방을 하여금 고삐를 지게 하고 병할 그다음 치우를 거전 치우를 앞장세우고 풍백은 나아가면서 청소시키고 그다음에 우사는 길에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황제가 치우와 풍백 우사를 지휘하는 걸로 나온다 이죠. 그러면은 치우와 풍백 우사는 한편이고 황제 씨는 운사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이해하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치우 천왕은 신시의 14대 자오지 천왕이죠. 그 자오지 천왕이 풍백과 우사와 이제 한편이 되고 운사인 황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치우 천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죠. 그 탕록에서의 그 치우 천왕과 황제의 전쟁으로 볼 수가 있다면. 그걸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신시에서 치우 천왕은 14대 천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풍백과 우사가 한편이 되고 치우 천왕이 그다음에 운사인 황제가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종합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죠. 신시의 조직 구조에 이제 환원을 시키면은 풍백, 우사, 운사에 보면은 황제가 운사의 직관에 있었다 이죠. 그래서 치우 천왕에게 이제 중원을 가지고 쟁패를 하는 전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치우 천왕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결국 이제 황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유지를 해서 지금 중국을 이뤄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은 황제가 신시인이고 신시에서 운사의 직관에 있었지 않느냐. 그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록이 그래 아주 그래 이렇게 명확하게 요래 나타난다 이죠. 풍백, 우사, 운사로 딱 나타나면서 치우 천왕과 풍백이 한편이 되고 운사가 이제 따로 돼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기에 이제 딱 조각을 맞추면 이렇게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치우 천왕과 황제가 전쟁했는 것이 아주 역사적으로 좀 사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삼백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백 조직은 풍백지 입약하고 우사지 시정하고 운사지 행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백이라 하면은 뭐 바람의 신이다. 앞에 이제 설화적인 그 기록을 봤습니다. 중국에서 치우 천왕께서 뭐 풍백과 우사를 불러서 바람과 비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뭐 신적인 뭐 바람의 신, 비의 신처럼 보이는데 환단고개에는 그게 조금 다르다 이죠. 환단고개에는 구조, 기능이 딱 나옵니다. 풍백은 입약했다. 입약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입법이겠죠. 입법. 우사는 시정을 했다. 이게 행정이겠죠. 행정. 그럼 운사는 행령을 했다. 행령하면 요새 말로 하면은 사법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풍백, 우사, 운사가 입법, 행정, 사법부를 각각 관장했다. 이렇게 환단고개에 나온다. 환단고개에 나온다.
기록은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기록을 봤을 때에 이게 전혀 그러면은 그 이제 기록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해석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이제 조직 구조 상부가 3으로 분화되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는 당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서성, 문화성, 삼성의 그 삼성 조직과 비교해 볼 수가 있다겠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의정, 우의정, 장의정이라는 삼정성 제도, 또 현대 국가에서의 입법, 행정, 사법 구조와 기능이 비슷하다. 그럼 뭐 현대에 있었던 이런 삼부 조직이 입법, 행정, 사법이나 삼부 조직이 신시에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또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 이제 원리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꼭 같은 건 아니죠. 꼭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풍백이 입학했다 해서 오늘 현대 뭐 국회처럼 뭐 그렇게 투표해가지고 뭐 법을 만들고 뭐 통과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죠. 기능을. 그 기능은 이제 단순하고 현대보다는 좀 소박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능 자체는 원리적으로는 있다는 거죠. 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서도 이 관리 기능에 해당되는데 관리 기능으로 보면은 계획 조직 통제에 해당된다는 거죠. 계획 조직 통제. 조직 기능에서 관리 기능의 3대 관리 기능은 계획 조직 통제입니다. 그래서 풍백은 계획을 하고 법을 만든다는 게 이제 계획이죠. 시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동이죠. 조직, 집행. 그다음에 계획된 대로 집행 잘 됐느냐를 판단하는 것. 행령. 그거는 이제 통제죠. 국가 조직에서는 행령으로 표현되고 조직에서는 이제 통제. 그게 표현된다겠죠. 그러니까 플래닝, 오거나이징, 컨트롤링. 요거는 말하자면 그 고대 사서의 표현을 하면은 서물원이다 이죠. 서물원이.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 같으면 항상 계획, 조직, 통제가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야 조직이 이제 그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기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태사, 태부, 태보의 상공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중국에서도 당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삼성 조직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그 기원은 신시에 있단 말입니다. 신시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조직의 상부가 3으로 분화되는 것, 그것은 신시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답니다. 이름은 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기능은 현대 조직론의 그 원리적인 기능과 일치한다. 뭐 똑같다 이런 건 아니죠. 비슷하게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직 기능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중요한 과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약을 했으면은 이제 시정을 하고 시정을 하면은 이제 행령을 한다겠죠. 그래서 입약, 시정, 행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계획, 조직, 통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천, 지, 인, 사상, 삼신사상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삼신사상. 삼신사상에서 천은 뭡니까? 하늘이다. 뭐 지는 땅이다. 이는 사람이다. 뭐 단순히 그렇게 표현을 그래 하지만은 그 삼신사상에서 천지인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천은 그게 조화로 표현됩니다. 조화주. 인은 치화주. 그리고 지는 교화주로 표현된다. 교화주. 그러니까 조화, 치화, 교화 이 세 가지가 이제 순환되는 개념이죠. 천지인은 하나의 표현이고 그 기능은 뭡니까? 조교치 삼화란 말입니다. 조교치 삼화이기 때문에 그 조교치 삼화가 경량하게 조직론으로 보면은 계획, 조직, 통제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똑같다는 건 아니고 원론적으로는 세 개의 그 기능이 나타나는데 그 관리 기능들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래 나타나고 조직에서도 나타나고 고대 조직에서도 나타나고 현대 조직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이제 300 조직의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리 조직이 3으로 분화된 것은 그만큼 이제 뭡니까? 사회가 발달되고 잉여 가치가 이제 물적인 토대가 되어 가지고 더 이제 뭡니까?
그 관리해야 될 업무가 많아졌다 이거죠. 관리해야 될 업무가 많아지고 또 이제 뭡니까? 그 관리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뭡니까? 잉여 가치가 이제 많이 또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저 직분이 안 나타나죠. 저런 기능들, 조직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에서 300 조직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오사 조직으로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은 하나의 명사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자가 붙고 그 이제 사용하는 직명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신라에서는 이 주가 뒤에 갑니다. 전미사로 가가지고 관직의 이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품주라든지 군주라든지 당주라든지 주를 이제 뒤에 붙이죠. 신라에서는. 그런데 앞에도 붙일 수 있고 뒤에도 붙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제가 1987년에 처음으로 이 논정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곡 주명이 명사다, 오사 조직이다 하는 것을 논문을 써서 발표한 게 이제 87년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논문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 이제 이 오사 조직도 사상적인 배경은 오제 사상이죠. 단순히 5개 직간에 나열된 것이 아니고 오제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구조와 기능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환단고기에 보면은 요 기록이 있습니다. 용왕 형구가 주선학을 하고 주작적표가 주명을 하고 청룡 영산이 주곡을 하고 백호 병신이 주형을 하고 황웅 여신이 주병을 한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뭡니까? 역시 오제 사상에서 나왔죠. 이 오제 사상과 오사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앞부분에 그러면 용왕형구가 주선학을 한다면 이거 역시 뭐 신적인 이름이 아니냐 이래 보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주선학이라는 조직의 어떤 문장 혹은 상징 그런 것이 이제 용왕형구다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북부군이다. 그러면 이제 뭐 흑색 깃발을 달겠죠. 오제 사상에 따라서. 남부군이다. 그러면은 이 옷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어떤 그 이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색으로 하는 수가 많겠죠.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에 들고 나가는 그 깃발에만 예를 용왕형구를 그려서 나간다. 군기. 그런 상징으로 보면 되겠다. 이건 뭐 신적인 이름을 봐서 뭐 거북이가 무슨 뭐 주선학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면 된다. 오제 사상에서 나왔다 이죠. 현, 적, 청, 백, 황, 주황이 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제 사상의 배경 속에서 오사 조직이 형성됐다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제 청룡 영산이라든지 주작적표라든지 백호 병신이라든지 또 이제 뭡니까 용왕형구, 황여신은 오제 사상에서 배열을 할 수가 있다 이죠. 그렇죠? 동서남북 중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배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학을 또 같이 배열을 했습니다. 배열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죠. 나왔는데 잘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고기, 삼국유사 고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삼국유사 고기에 보면 딱 요 순서대로 됐습니다.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이 5개의 조직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이 오제 사상에 입각하면은 이런 순환이 되어 있다 이죠. 요 순환이 뭐겠습니까? 요 순환이 오제 상생 순환이다 이죠. 오제 상생. 오제 상생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딱 된다. 이렇게 딱. 그러면은 삼국유사의 그 고기의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이 어떤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오제 사상의 기반을 갖고 있다 이죠. 단순히 나열적으로 뭐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이래 쓴 게 아니고 그걸 쓰신 분들은 뭡니까? 바로 이 오제 사상에 입각해서 이걸 순서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은 주곡이 나오니까 역시 뭐 물론 이제 농사의 그 농경 문화를 반영을 하겠죠. 반영한다고 해서 꼭 뭐 이 조직이 농사를 지었다 이게 아니고 농산부다 이게 아니고 뭔가
근원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 화, 토, 금, 수에 해당되는 어떤 일을 한 것이 주곡이다 이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 조직은 단순히 공명병형 선학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오제 사상인데 조직에서는 대개 5가지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의 5대 업무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이죠. 자, 앞에 슬라이드 한번 더 볼까요? 자,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은 대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어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이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뭡니까?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오죠. 변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뭡니까? 금이 되는 요 변화가 이제 여기서 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뭔가 변화가 오는 것이 오제 상승 기록이다 이죠. 그래서 이제 경략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생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생산하면은 마케팅, 판매를 하죠. 그 이게 나가는 쪽이다 이죠. 그러면 마케팅에서는 돈이 들어온다 이죠. 이제 토를 인사로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이 돈을 관리했을 때 재무를 한다 이죠. 금을 이제 재무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쪽이고 이거 나가서 들어오면은 들어왔는 돈을 이제 관리하는 쪽이다 이죠. 이거는 이걸 재무라고 보고 이걸 회계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제 돈이 들어왔다 이죠.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온 돈을 이제 안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회계와 비슷한 그런 원리다 이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보면은 이쪽은 생산과 마케팅은 나가는 쪽이고 재무와 회계는 들어온 쪽이다 이죠. 요거는 정계, 요거는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 회기라 할까요? 그렇게 본다 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오제 사상하고 조금 비슷하다 이죠. 그러니까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도 이런 이제 뭡니까? 오제 사상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지, 기능을 담당했지, 단순히 뭐 곡을 주관하고 명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제 상생 순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기록된 오제 사상에 입각한 오사 조직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요 그림은 그리는 그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 기록상 오제 사상과 오사가 결합되어 있고, 요걸 그려놓고 보니까 고기의 그 오사 조직 순서와 꼭 일치한다 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대 천신교다 이죠. 천신교의 사제들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삼신오제 사상을 잘 아시는 분이 기록한다. 그게 천신교의 사제 직분을 가진 성직자분들이다 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황국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잉여 가치가 발생했죠. 그렇게 신시에서 도시혁명이 일어나서 잉여 가치가 이제 급격히 늘어났다 이죠. 늘어나서 사제 집단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후원할 수가 있다 이죠. 그럼 사제 집단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제 교리를 기록하고 문자를 만들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글을 쓴다든지 문자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경제력, 그것은 물론 이제 하부 토대에서 나오고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성직자, 학자들이다 이죠. 고대에는 학자보다는 이제 성직자들이 많이 기록을 하겠죠. 역사도 그렇고 대개 이제 그분들이 기록한다 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경제력이 생기는 거죠. 생겨서 고기를 기록했고 고기는 뭡니까? 불교도들이 기록한 게 아니고 천신교도들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천신교의 사제들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사상적 배경은 불교가 아니고 천신교다겠죠. 삼신오제 사상이다. 삼백조직과 오사조직이죠. 그러니까 삼신오제 사상을 아시는 분들이 그 고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대 성직자들은 이제 되게 암송을 하죠. 외운단 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를 해가지고 그걸 수천 페이지 달하는 고대 역사, 경전, 교리들을 외우는 거죠. 암송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암송으로 전달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수가 있다겠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억의 상실을 한다든지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전란이나 별난이 일나면은 기록이 이제 전수가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이제 계속 이제 그 후진을 양성해서 외우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사서상경을 전부 외우죠. 외우는 게 이제 강이다 이죠. 강. 외워서 이제 그걸 암송하는 걸 강이라 한다. 강. 그래서 이제 그 경진이 전수가 된다 이죠. 어느 시기에 오면 이제 문자로 되는 거죠. 문자로 되는 거다. 문자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단편적으로 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암송으로 남기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문자화, 기록이 된다 이죠. 그러니까 암송하는 역사하고 기록되는 역사하고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다 이죠. 다 그런 문제입니다. 대개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문화되면서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으로 기록이 됐다 이죠. 근데 원래 이 이름이 주곡이냐 하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죠. 암송으로 전달될 때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문으로 기록될 때 주곡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이 정확하게 원뜻을 반영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문제입니다. 이 주곡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곡식을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원형적인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록자가 채택할 때 주곡을 채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요 문자를 떠나서 원형적으로 오제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기록하신 분들은 불교도가 아니고 삼신오제 사상에 입각해 있는 고대 천신교의 성직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걸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고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천신교의 역사입니다. 천신교의 역사니까 그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오간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사마, 사공, 사사, 사구 이런 이제 오간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사를 붙였죠. 사를 붙여서 5개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붙여서 5개의 조직 이름을 만들었다 이죠. 그러니까 채택하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이 역사를 그러니까 암송했다고 봅니다. 저는 암송으로 내려오던 이 조직 이름을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한자로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는 주를 붙였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제. 중국은 사를 붙였다 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도, 사마, 사공, 사사, 사구를 붙였다 이죠. 사국하면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대표적인 이제 공자죠. 공자가 이제 그 노에서 사구 벼슬을 했지 않습니까? 사구. 벼슬을 하기 전에는 사공을 했다 이죠. 사공 벼슬을 하다가 사구를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 공자의 관명인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대개 이제 이 5가지 오간 조직으로 나온다 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로 봅니다. 어느 시점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다가 자 어느 시점에 암송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한자화 될 때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암송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결성하는 게 있습니다. 결성, 새끼 꼬는 거 뭐 이제 그 이제 노끈을 매듭지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성으로 이제 해결한다. 그러니까 잉카 제국은 그렇게 나라가 발전했는데 문자가 없다고 말을 하죠. 문자가 없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이제 뭐 그림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는 없는데 다만 그분들은 이제 결성 노끈을 꽈서 전부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노끈을 막 아주 막 복잡하게 꼬입니다. 그리고 그걸 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사제라든지 혹은 이제 서기관들이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그 사회의 이제 하나의 지식층, 학자 또는 사회의 이제 어떤 선도 그룹이 되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외우고 꼰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신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가 붙은 것을 반드시 주관한다. 그래 볼 수는 없고 그것을 이제 관직 이름으로 명사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시에도 오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헌사에 보면은 되게 이제 오가 조직이 아주 잘 나옵니다. 물론 이제 환난고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조금 다르고 호가, 우가, 마가, 응가, 노가 등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제 이름을 뭐 호가로 붙였다가 어떤 데는 이제 뭐 우가로 붙였다 그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고기에는 오가와 오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교훈사에서는 이 오가와 오사가 결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결합이 된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형태의 내각 중심제 조직이라고 보고 분리되는 것은 이제 그 형태의 이제 왕정 중심제 조직이다 이죠. 이게 중앙행정 조직이 뭡니까? 왕의 직속으로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볼까요? 자, 계속 보면은 이제 환난고기에서는 오가 조직과 오사 조직이 결합되어 있으나 교훈사에서는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직 발전의 단계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여에서는 사가 조직이 마가, 우가, 그다음에 이제 저가, 구가로 나타나는데 그럼 보통 사가 조직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견사라는 게 나옵니다. 자, 견사가 대사의 오자냐 아니면 견사라는 게 원래 있었느냐? 만약 있었다면은 사실상 오가 조직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후대에도 나타납니다. 고구려의 오부 조직도 마찬가지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가가 뭘 의미하느냐? 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집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기르는 집안 또는 소를 기르는 집안. 그래서 이제 마가 우가가 붙었다. 그게 생산을 담당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큰 이제 영향력 있는 집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가가 또 이제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간, 한을 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직가자가 될 수도 있고 왕이나 뭐 어떤 그 하위 어떤 독립된 지방 영주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서간 바퀴끝에 거서간 할 때 그 간자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360여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여사도 여러 가지로 뭐 분석하겠습니다만은 그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도삼천도 이제 제왕운기에서는 귀삼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처럼 보는데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시에서도 화백 조직이 나타난다는 거죠. 화백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이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로 환난고기에서 나타나는데 환웅천왕이 여중중이 그래서 이제 여러 대중들과 의논해서 하나로 돌아가니 화백이다. 일기 화백이다. 그래서 이제 신시에서 화백 회의가 있었고 화백 조직이 있었다 하는 것은 기록상으로는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럼 화백이 어떤 뜻이냐? 역시 백은 희다는 뜻이겠죠. 흰 것과 화합한다. 희게 화합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화세계, 환한 나라, 밝고 투명한 나라. 그걸 뜻하겠죠. 일기라 하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말하자면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겠죠. 그건 이제 신라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라의 화백 조직이 신시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냐,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시 화백을 화백 위공, 화백으로서 공양하게 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 발정,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막선의 화백, 화백보다 앞서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희게 화합한다는 황국 배달의 국가 정신, 만장일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 현대 조직을 보면은 경영 참가 제도다. 이제 그 이삭일정에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해서 이삭일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권력이 평등화되고 투명 경영을 할 수 있고 요새로 치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시 조직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령 조직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환웅천왕이 계시고 웅녀황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서자지부가 있습니다. 역시 황국에 서자지부가 있으니까 신시에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빠진 것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비왕이라고 있습니다. 부왕이 있습니다. 비왕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백, 우사, 운사라는 300 조직이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현대 조직으로 치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된다겠죠. 경량으로 치면은 이제 계획, 조직, 통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관리 조직이고, 관리 조직이 이제 분화된 거죠. 한국에서는 환인 천재와 오가 조직이 직접 연계되는데 중간에 이제 관리 조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관리 조직이 사회 분화가 더 이제 수직적으로 더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사 조직으로 보면은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경약으로 보면은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사 조직이 그 하위 조직으로 있고 도 3천이 조직원으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치면은 대개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4단계의 수직적인 분화를 가져왔습니다. 또는 366사 조직 밑에 또 조직원이 있다고 치면은 5단계가 되겠죠. 수직적인 분화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분화가 더 많이 됐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도시혁명 또 이제 조직혁명에 따라서 사회 분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빠진 거는 이제 오가 조직입니다. 지금 요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 옆에 오가 조직을 이제 더 그려 넣으면 됩니다. 제가 쓰는 책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고 요 그림을 특별히 제시한 거는 원형 조직이라는 거죠. 하나의 조직이 가장 원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 3, 5로 분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신 오제 사상으로 분화가 된다. 그럼 여기서 빠진 거는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에서 빠진 것은 병부 조직이 빠져 있죠. 병부 조직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는 병부 조직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발전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오가들이 이제 그 군사를 거느리고는 있습니다. 거느리고 있는데 왕 직속으로는 이 병부 조직이 아직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중앙행정 조직은 안 나타나고 다만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신시에서. 그러니까 치우씨가 병마 도적을 맡았다 이래 나옵니다. 환난고기에서는 병마 도적으로 나오고 교원사화에서는 병융 제작으로 나옵니다. 치우씨가 병융 제작을 맡았다. 그래 나오죠. 그래서 병부 조직이 아직 국가 중앙행정 조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그 하위 조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고대 조직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신시의 원형 조직을 살펴봤습니다. 그 신시의 조직 정신은 뭐겠습니까? 조직 사상. 역시 홍익 인간 개념을 받아들여서 실천적으로 이제 탐구 인쇄 또는 제세 이화하는 거죠. 그 실천이죠. 좋은 사상을 현실에서 잘 실천하는 것이 신시 조직의 아주 중요한 조직 사명이 되겠습니다.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시 조직을 오늘의 우리 조직에 구현한다면은 역시 제세 이화겠죠. 현실에 있으면서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는 조직의 그 이념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신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조직 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강 신시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흥미진진하게 들으셨는지 잘 좀 내용을 보시고 혹 나중에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마치고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